네, 고수의 비법 황금알, 고부 간의 갈등 해소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연 시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또 며느리는 왜 또 언제 시어머니가 너무하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까요? 먼저 시어머니가 못마땅해하는 며느리 베스트 3입니다. 3위는요. 시어머니의 습관이나 행동에 간섭하는 며느리가 꼽혔고요. 2위는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며느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밖에 나가서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거나 험담하는 며느리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반면 며느리는 언제 이렇게 또 시어머니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며느리에게 어느 드라마에 나온 시어머니들의 대사를 꼽았는데요. 정말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대사 어떤 게 있었을까요? 3위는요, 아들 아침밥 꼭 챙겨주라는 그런 대사가 꼽혔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내 아들이 힘겹게 번 돈인데 너무 과소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대답을 너무하다고 꼽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느꼈던 시어머니의 가장 지나친 말, 뭘까요? 바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깝고도 먼 고부 사이, 정말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 사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김지혜였습니다. 자, 고수의 비법 황금알 고부 갈등 처방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도 놀라운 고수의 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댁과의 최적거리는 몇 분? 이게 또 최적거리가 있습니까? 시댁과의 최적거리는 1억 광고. 우주를 떠나거라. 가족 상담 전문가 김숙기. 최적 거리 이런 거를 이렇게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 속담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뜨거운 물을 들고 갔을 때 알맞게 적당히 식을 만한 거리에 그 부모님하고의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이 시간으로 해봤더니 한 15분 거리다. 15분? 예. 그래서 한 자동차로? 15분. 야, 나 11분 했는데. 자동차로. 그러면 어떤 분노에 어떤 홍수 상태, 감정이 굉장히 상했을 때도 어느 정도 적당히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분당 정도 거리, 서울에서 과천 정도의 거리. 어떠세요? 저는요, 제가 친원에 네. 결혼해서 금방 어머니는 여의도에 사셨고 제가 가천에 살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땐 차가 없어서 사실 15분도 안 걸렸죠. 그러니까 요즘은 남태령이 좀 막히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걸 별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와고 경기도로 간다니까 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생각이 마음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꼭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야지, 쉬었다 가야지 생각하니까 도가 다른 15분 말고 그저 같은 동네에 15분 거기를 가시라는 거예요. 네. 네, 이 주장. 우리가 사실 정말 이 정서적 거리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많이 거죠. 하셨으니까 네. 실제적인 이렇게 사는 이 거리 때문에 갈등이 생긴 사례자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죠. 예. 왜냐하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면 심리적으로 이 남편들도 저녁을 예를 들면 시댁에 가서 먹고 온다든지 우리 엄마가 참 그리고 싸우고는 어디로 숨냐면 또 시댁으로 싹 숨을 수도 있죠. 그럴 때 가장 얄밉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기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몇 번이나 시댁 근처에 사는 경우보다 요즘에는 다 이 처가 근처에서 많이 살잖아요. 솔직히. 심리적인 이제 거리감과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가족 관계 안에 최우선 순서를 누가 중심을 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님들이 왜 자꾸 며느리한테 개입을 하고 간섭을 네. 할까? 시어머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정이라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거든요. 간섭과 관심. 관심이.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어머니의 어떤 심리적인 거를 보면 우리 착한 아들이 저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넘어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자꾸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략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아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주도적이고 만약에 강하면 내 아들이 잘 휘두르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 시어머님들이 안심을 하고 개입을 중단합니다. 아니, 강한 모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보는 가운데서 며느리, 그러니까 나의 아내한테 그거 당신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짓꼬라지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좀 뭐라 그랬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집까지가 어떠냐고.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데- 김숙희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저는 싱글이니까 네네. 딸도 어머니도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라고? 호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 답 없다. 근데 그러면서 만약에 김숙희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너무 강한 남자 만나지 마. 너 더 좋아해주고 너한테 잘해주고 큰 소리 안 치고 유순한 애랑 결혼.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하는 다중이랑 결혼을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둘이 있을 때 어떤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따 어머니 오실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가정사가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아까 김숙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시더니 너는 여름 신발, 겨울 신발을 같이 놓고 쓰니? 그 한 말씀에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고 후거덕 뒤집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당황해서 너 네 엄마 가기만 해, 너 두고 보자 이제. 그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신가 문을 어머니 조심해 가세요 하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그냥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제가 남편의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삶의 내내.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아내는 머리를 쓴다고 한 게 그 모양이었나 봐요. 전략을. 미리 사인을 하고 나서 사후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남편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불효자가 많은데 결혼만 하면 효자가 돼요. 이유가 있어요. 맞네, 아니, 거긴 변호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굉장히 반항적인 그 아들이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벌써 이 몸 제스처가 네. 결혼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엄마의 절반도 안 해주면서 엄마의 10배를 해달라고 그래요. 일단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엄마 고마움이 생각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고마움이 새록새록.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너무 이렇게 그냥 눈치 보고 이러는 거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좀 밉다고 생각할 때는 네. 우리 아들이 좀 당당할 때는 며느리도 남편 대접을 해주는구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맥이 그냥 맞네. 눈치를 계속 뭐 얘기하면서 나하고 얘기하면서도 거기 힐끗힐끗 자꾸 눈치를 뭔가 보면 표정 자꾸 살피는 거죠. 며느리가 어떻게 하길래 저러는가. 아. 약간 그 거리를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 있어요. 같은 동에. 네. 그 내가 잘 갔죠. 나도 일도 구걸을 때 뻔줄하게 갔더니 이제 그거 싫은지 멀리 이사를 가더라고요. 나는 미아리 사는데 목동이 좀 멀어요. 진짜 난 또 멀다. 길치가 돼갖고 어두운 데다가 일방 통행이 목동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목동 처음 가서는 정말 그래 목동에서 진짜 몇 바퀴 쩔어. 돌고 나니까 내 정신이 아니고 일룩이 아니고 뱅글뱅글 돌아요 그냥. 예, 오죽하다가 내가 그냥 인도위로 뛰어 올라가서 내가 갔어요. 인도위로 가서 교통한테 2번 걸리고 아, 이거 또 나니까 딱지 떼고. 그다음부터는 아들 집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리가 멀리 두는 이유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오는 게 싫으니까 멀리 두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괘씸하더라고요. 입장에서. 며느리의 그 전략입니까? 아들 전략이에요. 둘이 짰는지 어떻게 아니 옛날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방법이 많네. 네, 좋은 방법을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며느리에게 자식을 못 낳게 계속 종용하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이 이제는 나하고의 거리를 두시. 예. 그래서 이게 영화의 올가미처럼 자식 새끼 낳아봤자 소용없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거를 각서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상하네요. 어우.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며느리가. 그래서 저는 저기 가셔야죠. 저기 선생님한테. 정신과에 저는 집이 좀 멀었으면 좋겠어요. 샤워하는 시간을 빼뜨려요. 네, 양재진 박사님. 영적 결합이라는 거에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요. 패솔로직 본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애착 관계를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애착 관계상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나친 애착이 아니라 집착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려고 그러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이에 빠져드는 며느리는 이제 죽음이죠.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이 이제 이혼하러 결심하러 오시잖아요. 혼자 안 오세요. 꼭 어머니랑 같이 오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뭐 들으면 잘 아는 우리 탤런트 중에도 예. 어머님이 정말 수저로 과부로 그 아들 하나만 코이 키우셔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시는데 몸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또 며느리가 들어온 여자가 굉장히 애교가 많아지고 온종일 콧소리를 낸대요. 이러면은 아니 좋은 거죠. 이 어머님이 문 앞에 지키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이 자는데 우리 아들 몸 상하는데 보약 먹였는데 아이고. 오늘 저 곱게 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분이 2번을 이혼하시는 걸 봤거든요. 시어머님 때문에. 근데 시어머니 입장으로서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아들이 이제 몸이 약하고 이제 무슨 약을 좀 먹이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너무 그렇게 살을 쓰면은 예. 아니 그저 원만한 부부관계 예, 이제 책을 쓴다는 게 네. 그것도 이제 원장산. 미상처럼 그냥 다 파진 거 있고 그냥 이렇게 몸으로 집에 살았어요. 아니 왜 날 이런 걸 입혀갖고 진짜. 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책을 쓰는 저 거. 방송 안 하고 이거 좋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나왔어야지. 네. 아니 제가 한 집에 어머니하고 목소리가 2년을 세기가 같이 있다. 살았어요. 예. 어머니가 정말 방 앞에 이렇게 가끔 오셔서 빗자루질도 하시면서 기침을 꼭 하셔요. 인기척을 내시네. 저희가 방에만 들어오시면 그게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저는 남편은 갸날갸날하고 그때도 저는 퉁퉁했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먹는 거 저것도 아닌가? 어떡하나. 이게 지금 이게 그런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와서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큰일 났다. 내 아들을 어디를 데려가는 거야?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벌써 그런 맞아. 아니, 그런 엄마의 심정은 마음이- 예, 그런 또 약간 적대적인.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죠.